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2일 제29회 시험 대비 문제은행 가져왔어요. 2교시 실기 5부 시간입니다. 혹시나 다른 문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여기 위쪽에 느낌표 표시해 놓았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추가사항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모든 문제는요.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한 개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불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38번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른 척한다. 2. 잘 보관하도록 주의를 준다. 3. 처음부터 신발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4. 다른 사람의 신발을 준다. 5.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침해 대상자분들이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이 외에도 이것과 연관되는 지문은요. 대상자분들이 자신의 물건을 분실했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 물건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갔다거나 라고 의심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로 하여금 물건을 찾게 해드리면 더 좋고요. 혹은 못 찾게 되더라도 같이 찾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대상자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불안감을 같이 이해해준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모른 척한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물건이 없어져서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모른 척하는 거 올바른 자세 아니겠죠. 그쵸? 잘 보관하도록 주의를 준다. 어르신을 가르치듯이 티칭하듯이 주의를 주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발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내가 지금 분명히 신발이 있었고 그걸 분명히 찾고 싶은데 거기다가 없었다고 얘기한들 대상자의 화만 돋구겠죠. 그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준다. 그 신발이 아닌데 운석임의 역할로 다른 사람의 신발 주는 거 역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의심을 부정하거나요. 혹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9번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혼자 방에 있게 한다. 2.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한다. 3. 큰 소리로 욕을 못하게 제지한다. 4.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5.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예요. 목욕을 거부하는 대상자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목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보통 침해 대상자분들 중에 목욕을 거부하신다면요. 몸으로 목욕 거부를 크게 표현하신다거나 혹은 큰 목소리로 표현을 하신다거나 또는 욕을 하시면서 목욕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세요. 일반인 분들이면 안 그러시겠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은 대상자가 제 경험에 의하면요. 많은 대상자분들이 안정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자부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대상자가 안정을 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목욕을 진행하거나 그분들이 목욕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곁에 계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목욕을 하는 방법도 실전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29번 답으로서는요. 5번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볼게요. 할아버지가 지금 할머니가 저에게 지금 욕을 하셨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방에 좀 계세요. 아니죠. 그쵸?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한다. 물론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나는 오늘 좀 하지 말아볼까? 이러면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자, 큰 소리로 욕을 못하게 제지한다. 아니에요. 내가 막 더 어르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막 더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목욕이 하기 싫어서 화가 난 사람한테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들. 그쵸?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가 실질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옷을 입으라고 지시한다. 2. 옷을 벗지 못하도록 제압한다. 3.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부적절한 행동임을 설명한다. 5. 침착하게 옷을 다시 입혀준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침착하게 대상자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땡땡땡 어르신, 아우, 왜 여기서 옷을 벗고 이러세요? 입으세요, 입으세요. 빨리 입으세요. 이런 거 지시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되겠죠? 옷을 벗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거 내 힘으로 대상자를 꽉 쥐고 있다던가 팔을 혹은 어깨를 꽉 누른다던가 올바르지 않아요. 제압 이런 얘기 올바르지 않습니다. 억제대 이런 거 올바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대상자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겠죠. 그렇죠? 부적절한 행동임을 설명한다. 부적절한 행동임을 설명해서 아실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침착하게 옷을 다시 입혀준다입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킨 경우는 1.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2. 양치하신 후 양말을 신고 외출하세요. 3. 방금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셨나요? 4.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5. 사탕은 드셔도 되지만 초콜릿은 안 돼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지금 몇 시인지 진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죠. 지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잘 지킨 경우예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볼게요. 땡땡땡 어르신 양치하신 다음에 양말 신고 우리 외출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대상자가 해야 될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양치하신 후 양말을 신고요. 그 다음에 외출을 하시래요. 너무 많죠? 대상자한테는요. 하나하나씩 행동을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땡땡땡 어르신 양치하셔야 합니다. 땡땡땡 어르신 양말 신으세요. 땡땡땡 어르신 신으세요. 땡땡땡 어르신 우리 외출하십시다. 이렇게 한 개씩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자, 3번 방금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왠지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는가? 대상자가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봐드리고 챙겨봐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대화법이에요. 왜 그래요? 네, 맞아요. 막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가 아니라요. 다리가 아프세요? 어깨가 안 좋으세요? 어디 손가락이 불편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딱 짚어서 여기가 불편하신가요? 이런 형식으로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탕은 드셔도 되지만 초콜릿은 안 돼요. 이건 하는데 이건 안 돼요. 대상자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죠. 자, 4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홍땡땡 환자는 임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였다. 다음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관리로 중요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혈액투석은 시행할 수 있다. 2번 물과 영양분 공급은 중단한다.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진행된다. 4번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한다. 5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네, 맞아요. 자, 사전연명의료서라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이론 공부 제가 쭉 연결해서 할 때 선생님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불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질환이 나아지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고요. 그렇지만 물이나 영양분, 산소 이런 기본적인 공급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요.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라는 거, 등록했다라는 거를 의료기관에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혈액투석을 한다고 해서 이 대상자가 질환이 낫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행할 수 없고요. 물과 영양성분 이건 중단한다가 아니죠.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물과 영양분 공급, 기본적인 영양분 공급 중단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증 완화 이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시행됐던 의료행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료행위가 나의 질환을 확실하게 낫게 해주지 않는 이상 그 외의 것들은 다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3번. 대상자가 계단에 넘어져 다리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를 온찜질한다. 2.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출혈이 있으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4. 스스로 일어나도록 한다. 5. 튀어나온 뼈가 있으면 직접 압박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예요. 대상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 골절이 의심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응급처치 방법을 해야 되나, 온찜질이 아니라 당장 넘어지신 거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드려야 되고요. 혹시 출혈이 있으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쵸?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시도록 해야 돼요. 튀어나온 뼈가 있다면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팔찌나 반지 등 이러한 장신구 등을 제거해 주셔야 나중에 골절에 대해서 붓기가 생겼을 때 빼지 못해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골절이 의심될 때 상황은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구토 예방, 2. 의식 확인, 3.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 4. 통증 감소, 5. 기도 유지. 정답은요?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하게 도와줘서요, 호흡을 도와주고 그리고 뇌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혈액순환을 도와서 결국에는 뇌 손상을 지연하게 해준다가 정답이 되겠죠.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경우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 문제예요. 집중하세요. 1번 기도 유지를 해준다. 2번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번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4번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5번 대상자를 붙잡아준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온다면요, 우리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려면 2개의 패드를 부착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세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장 리듬이 분석 중입니다. 대상자에게 손을 떼세요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해서요. 시행할 때는 30대 2의 비율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 사용하냐면요. 반응이 없고요.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자, 한 번 더 나오죠. 분석 중이니 물러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대상자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혹시 이 2개의 패드를 어디다 부착하는지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2곳에다가 패드를 부착하는데요. 하나는 오른쪽 밑장뼈, 또 다른 하나는 중간 겨드랑이 선이에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다른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옆 밑에. 그래서 이렇게 2개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기 전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입니다. 이 사진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그림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를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고요. 밑에 쪽이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아래예요.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 마시고 그림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실기 5부 수업도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아래 모모동 심원장 동그라미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열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